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일본이 하는 짓은 군국주의의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는 지금 TV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월 4일 현재 일본의 C19 감염자 수는 15,079명, 사망자는 549명입니다. 일본이 연일 비교하고 있는 한국보다 감염자 수, 사망자 수, 치사율도 이미 한국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게다가 한국은 4일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이고 이미 유행을 거의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매일 수백 명씩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일본의 치사율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확진자의 증가 페이스가 떨어질 때 치사율은 오히려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의 치사율이 4%를 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일본은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의 상황보다 그래도 낫다라고 자만했었습니다. 타이완이나 한국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는 것이었죠. 인구 대비 확진자, 사망자 수가 한국보다 적다고 안심하던 일본인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전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구 대비를 놓고 보면 일본은 현 시점에서 중국의 확진자, 사망자 수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치사율도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0.8%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대응에 실패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급격한 감염 확대가 일어난 것은 중국보다 2개월, 한국보다 1개월 늦습니다. 대응에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는데 일본은 왜 실패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해왔던 대책은 구일본군의 실패 패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애매한 전략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매스컴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전략은 사람과의 접촉을 80% 줄이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애매하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메시지를 받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근거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곳은 통근 전철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전철로 출퇴근하지 않고 자동차로 출퇴근을 한다면 사람과의 접촉을 80% 줄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단지 80% 줄이자는 전략은 이러한 여러 해석의 여지를 주는 것이죠.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내는 전략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실행하기 쉬운 것이어야 합니다. 80%를 줄여야 한다는 애매한 대책이 아닌 외출은 하루에 한 번, 생활 필수품을 구매할 때로 한정한다. 산책이나 조깅을 하기 위해 공원에 가는 것은 좋으나 타인과의 거리를 2m 이상 유지한다. 노령의 부모를 만나러 가는 건 삼가한다. 회사는 전화통화나 화상통화로 업무를 하고 출근 인원은 70% 삭감하자. 같은 메시지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실패한 이유 두 번째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기입니다. 과거 태평양 전쟁 당시 구일본군의 비밀병기에 풍선 폭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직경 10m 정도의 기구에 소위탄을 장착해 미국을 향해 날려 공격하는 물건으로 약 9,300개 정도 날렸지만 정작 미국에 도착해 폭발한 건 겨우 28개 정도였습니다. 6명에게 상처를 입히는 정도의 초라한 전과를 올린 것이죠. 헐소리가 저절로 나는 정신나간 무기는 이외에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아베 총리의 전국 5천만 세대 각 가정에 2장씩의 천마스크를 보내는 통칭 아베노마스크 대책이 쓸모없었다는 점에서 이 실패는 풍선폭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전 배포된 임산부용 천마스크의 경우 5월 1일까지 총 46,934장에서 불량이 발견되어 이미 배포한 47만 장이 나라에 반송되었습니다. 검품도 다시 하기로 되었죠. 그리고 각 가정에 배포된 아베노마스크에서도 불량품이 속출해 미발송부는 업체가 직접 회수해 이것 또한 검품을 다시 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위생용품의 불량률이 10%인 것도 충격적인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베노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입자가 어느 정도 새어나가느냐 하는 검증을 하는 자리에서 입자가 100% 새어나가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99%, 99.9% 막아준다는 마스크는 많이 봤어도 100% 새어나가는 마스크는 처음 봅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배포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되는 물건인 것이죠. 불량품에 감염 예방에서도 쓸모없는 것이 밝혀졌으면 회수해서 검품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전량 폐기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닐까요? 이미 배포된 마스크에 관해선 정부가 나서서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만 아베는 감사 편지도 받았다라며 자화자찬을 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입국 거부 조치입니다.
이번 감염증의 특징 중 하나는 감염자가 무증상인 상태에서 타인에게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일본은 감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에서의 입국을 금지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너무 늦었던 것이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은 중국 정부가 한 발 앞서 지역 봉쇄 조치를 취해서 괜찮았고, 한국은 대구에서의 확진자 폭발이 발생하자마자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는 명목상 감염 확대 방지였겠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취해진 입국 금지 조치로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베이니까 납득이 가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유럽과 미국에 있습니다. 금지 조치를 취한 타이밍이 늦어도 너무 늦었던 것이죠. 일본의 감염증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난 바이러스는 유럽과 유전자 구조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즉, 한국은 재빠르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으면서 유럽과 미국은 눈치를 보느라 타이밍을 놓쳐 바이러스 유입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후생노동성에 의한 통계 조작입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당시 폐색이 짙어짐에 따라 군부에 의해 정보 조작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고 있는데도 이기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알린 것이죠. 일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당장 후생노동성만 보더라도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를 의도적으로 적게 보이게 하려고 잔재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불신감을 가지기에 충분한 것이죠.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프리세스호가 있습니다. 2월 하순에 일본의 확진자 수는 80%가 다이아몬드 프리세스호의 승무원과 승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도쿄올림픽 연기가 결정되기 전이라 후생노동성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확진자를 일본에 포함하지 않았었죠. 이후에도 세계 각지에서 크루즈선의 감염 확대가 일어났지만 크루즈선의 확진자를 자국의 확진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자국의 통계 수치를 의도적으로 적게 만든 것은 일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WHO에 의해 매일 전 세계에 발표되는 만큼 일본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생노동성에 의한 통계 조작의 다른 하나는 바로 사망자 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림은 4월에 들어서 한국과 일본의 사망자 추이를 표시한 것입니다. 4월 10일까지 NHK가 발표한 일본 전국 사망자 수는 후생노동성의 발표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4월 11일부터 21일까지 NHK와 후생노동성의 사망자 통계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표된 사망자 수의 일부를 양성자와 대조하는 작업 중이라 계산에 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C19 사태에서 중요한 것은 매일 발표되는 통계가 그 무엇보다 속보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계가 늦어지면 긴급사태 선언의 타이밍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실사망자와 양성 관계를 대조하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통계 발표를 하고 나서 수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통계를 조작하려는 의도였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긴급사태 선언이 되었음에도 왜 후생노동성은 대조 작업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요? 그건 일본의 사망자 수 그래프를 한국의 사망자 수와 겹쳐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 시기의 일본 사망자 수는 한국의 사망자 수를 뒤쫓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후생노동성이 자국의 사망자 수가 한국의 사망자 수를 넘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전국에서 발표되는 사망자 수를 은폐할 수는 없으니 대조 작업에 시간이 걸렸다고 둘러대 통계상 일본 전국의 사망자 수를 적게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숫자는 WHO에도 그대로 보고되어 WHO의 통계에도 일본의 사망자 수는 그래도 아직 한국보다 적다라고 보고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4월 21일 NHK는 자국의 사망자 수가 한국을 넘어섰다고 발표했고 후생노동성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날 통계상의 사망자 수를 바로 91명으로 늘린 것이죠. 이 밖에도 구 일본군의 실패 패턴을 연상시키는 예는 아직 얼마든지 있습니다. 굳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죠. 얼마 전 아베 총리와 친한 평론가가 후생노동성의 전략의 비판적인 TV 프로그램에 대해 전파 사용을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일본이 하는 짓은 군국주의의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핑계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아베 총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보다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대다수의 국민들 또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계는 지금 TV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